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영화평론가 이동진이라고 합니다. 네, 날씨가 오늘 너무 추운데 객석을 좀 채워주시고 정말 감독님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드라이브 마이 카 감동적으로 처음 보셨던 아닌데 여러분 보셨을 텐데요. 기다리고 계시는 금하우치 리스크 감독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고요. 네, 지금 1시간 정도에 걸쳐서 감독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 오늘만 오셨다고 하는데 오늘부터 오시자마자 연달아서 큰 행사를 지금 두 번째 해보고 계십니다. 감독님의 인사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本当にその2年前に公開された映画にしてこんなにも寒い夜にですね、これだけたくさんの方にお越しいただいているということに感動しています。本当に遅い時間ですけれども、そして3時間の映画を見た後ですけれども、1時間お付き合いいただけたらと思います。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2년 전에 개봉한 영화를 다시 재개봉하면서 정말 너무 추운 날씨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미 3시간짜리 긴 영화를 보신 뒤에 또 1시간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영화가 개봉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벌써 재개봉을 하게 됐고요. 사실 영화를 어떤 영화를 처음 보았을 때 그 영화가 이제 막 보게 된 신작임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영화는 클래식이 되겠다는 느낌이 처음 볼 때부터 오는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드라이브 마이 카를 보았을 때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요.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다시금 그런 생각을 벌써 섣부르게 가지게 됩니다.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은 사실 이 영화 이후에 거의 같은 시기에 우연과 상상이라는 영화를 만드셨고요. 또 지금 개봉을 앞두고 있는 신작이 있습니다.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영화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오시고 계신데 지금 감독님께서 재개봉을 하고 있는 드라이브 마이 카라는 영화를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시면 제일 먼저 이 영화에 대해서 떠오르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네, 어떤 이미지가 떠올려도 되고 어떤 고생했던 순간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そうですね。なんでしょう。でも自分にとって本当に今後超えていくべき映画というか、それだけ大きな映画になったなということは思います。これだけのものをなかなかそんなに作れないだろうなというものではある。でそれは出ていただいたキャストの方もそうですし、その物語を貸していただいたその村上春樹さんもそうですし、そのスタッフもそうですけれど、そういう人たちの力が全部、奇跡的に集まったようなところがあって、本当に何ですかね、一緒に何度も作れないような映画なんですけれど、一緒に何度もこれぐらいのものを作りたいなっていうことを思いますね。드라이브 마이카는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뛰어넘어야만 할 정도로 정말 큰 영화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굉장히 조금 만들기 어려운 작품이기도 하고 여기 출연하신 배우분들과 이 이야기를 빌려주신 또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과 스태프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이런 작품이 탄생한 것 자체가 굉장히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같이 평생 이런 작품을 못 만들 거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몇 개나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감독님께서는 최근에 영화를 만들면 국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무대에서 다양한 수상을 비롯해서 굉장히 큰 성과를 연이어서 거두고 있어서 경이로운 느낌까지 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수상하는 작품 바로 드라이브 마이 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작품으로 칸네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받으시고 또 아카데미에서 상독들을 받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영화를 포함해서 지난 한 4, 5년 사이에 받으신 트로피가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그 트로피를 어디다 갖다 주실지 좀 궁금합니다. 네. そうですね。まあ賞が正確どうか置いておきましてですね。まあでも大体の制作会社に置いてあるっていうか、まあ実際ですね。まあ自分の家に置いてあるもの、まあ作品賞というよりは監督系の賞なんかを自分の家に置いてますけど、大体会社の方に置いてあるというか、本当のところです。 일단은 상이라는 게 그 성과라고 볼 수 있을지는 조금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제작사에 가 있고요. 제 집에 있는 것은 작품상보다도 약간 감독 관련된 그런 수상한 것들이 집에 있습니다.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이렇게 잘 전시해 놓은 상은 어떤 상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집안自分の家とかってことですか。 まあこれはですね、まあ、特に全く理由はないですけど、全く理由はないってことなんですけど、カンヌのエキュメニカル審査員賞っていうのをなんとかうちに置かせてもらっているので、それは目指すところにあります。エキュメニカル審査員賞。 이유는 딱히 없는데요. 그냥 깐느에 그 에키메니컬 심사위원장이 그냥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전에 제가 한 달쯤 전에 한국 배우 그 송강호 씨를 만났을 때 그분도 이제 트로피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다 어디다 두느냐를 제가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칸네 영화제에서 받았던 나무주연상 트로피만 잘 보인다고 나머지가 서랍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감독님 칸네 영화제 에큐메니컬상 트로피를 또 잘 보관하고 계시는군요. その脚本賞とかそういうやつ。そうですね。というか、まあそうですね。まあブルーレイとか DVD とか並んでる棚があるんですけど、そこにちゃんと置いてあります。 보관이랄까요? 그냥 DVD랑 블루레이 같은 거를 놓은 그런 선반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놓아두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그 실없는 질문은 여기까지만 지금부터 토론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이제 첫 장면을 저도 어제 이 영화를 어제 다시 보았습니다. 역시나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아 다시 한번 받기도 했었고요. 이 영화의 첫 장면을 보면 사실은 관객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더라면 사실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직 누군지 그들이 어떤 사연인지를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실루엣으로 어떤 여성이 일어나서 침대에서 이야기를 다짜고짜 들려주면서 영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관객은 그 실루엣을 보기도 하지만 사실상 이 영화는 들으면서 관객 입장에서는 체험을 하기 시작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시작하시게 된 어떤 감독님의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そうですね。考えていたのは、まあやっぱりその村上春樹さんの小説世界っていうのは、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まあほんのちょっとやっぱリアリズムとは離れているというか、まあ日常とはちょっと違うことが展開されるわけですよね。その話し方とかを一つとっても、まあ一般的な日本人の話し方とはやっぱり少し違うんですよ。なので、まあ、そういうものにまず慣れてもらう。この世界のルフールみたいなもの、こういう世界をこれから皆さんご覧になるんですよっていうことを、最初の10分ぐらいでその観客に提示する必要があるなと思っていて、それを分かりやすく提示したのが最初です。 우선은 이 원작인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의 소설이 굉장히 현실감각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상과 조금 많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체 자체가 일본인의 그냥 보통 대화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문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조금 익숙해지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런 루프에 들어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처음 10분은 알기 쉽게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네, 감독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 영화의 원작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이다라는 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 초반에 집중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아내와 관련된, 그러니까 관계를 가지고 나면 이야기를 들어놓기 시작하는 여성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이 동명의 드라이브 마이 카라는 단편 소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헤라자데라는 또 다른 단편 소설에 있는 모티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지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게 된 남자의 이야기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또 다른 단편, 그러니까 세 개의 단편에서 이야기를 가져와서 이 영화의 이야기를 만드셨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드라이브 마이 카가 애초에 원작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라자드에서 관계를 가질 때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이라는 모티브에서 굉장히 큰 흥미를 느끼셨다는 뜻일 텐데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해서 여기다 덧대게 되신 감독님의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そうですね、もう一番最初にドライブ・マイ・カーを読んだのは2013年にその雑誌で出た時ですね、そのドライブ・マイ・カーの物語単体を読んで、面白いと思いました。でこれは、その当時自分がやっていたその映画とも何か近いテーマを扱っていて、これ自分は将来これを映画にできるかもしれないなっていう予感を、抱いたことをなんか覚えています。ただ、これだけではちょっと難しい、その当時の自分の実力というか技術というかそういうものからしても難しいと思っていて、でそれが「女のいない男たち」っていうその短編集になったものが出た後にその、ドライブ・マイ・カーのプロデューサーの山本さんと、これだったらできると思うんですということでドライブ・マイ・カーを、こちらから、村上春樹さんで何かをやりたいということを山本さんが言っていて、自分の方からドライブ・マイ・カーだったらということで、提出をして、ただそのドライブ・マイ・カーだけでは、一つの長編にならないので、何を持ってくるかということを考えたときにその女のいない男たちっていうのが、すごくヒントになりました。 제가 드라이브 마이카라는 하루키 작품을 처음 만난 건 2013년 잡지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다고 흥미롭게 느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테마와 조금 가까웠기 때문에 미래의 영화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제 실력 면에서도 그렇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어렵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여자 없는 남자들이라는 단편 지배 형태로 이렇게 출간이 되게 되었고요. 그 드라이브 마이카의 프로듀서이신 그 야마모토 프로듀서님께서 하루키 작품을 영화화하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해줬을 때 드라이브 마이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요. 장편으로 이 드라이브 마이카 하나만 가지고 만들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여자가 없는 남자들이라는 단편집 안에서 힌트를 얻어서 만들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でその女のいない男たちの序文っていうものの中に、村上春樹さん自身が、これはある共通したテーマを扱っていると、それはまさにその女のいない男たちっていうことに集約され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ドライブ・マイ・カーが一番最初で、主人公は一時違っていくんですけれども、その映画化をするっていう思いでそれを読んでいると、やっぱりその主人公的な人物の中でなんか連続性が見えるというか、だんだんと発展をしていくような印象がありました。なので一つの物語として構築する上で、そしてどっちかというとそのドライブ・マイ・カー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短編で一つの物語の中で物語が終わりきってないような印象っていうのを自分は持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れをどうやって終わらせるかっていうことを考えたときに、この女のいない男たちの中から特にシェーラザードとキノからその指摘された要素を持ってこれるなっていうことを思いました。 일단 여자 없는 남자들이라는 작품의 서문에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께서도 쓰셨는데요. 이 여자 없는 남자들이라는 것은 단편집이지만 공통의 테마를 가지고 있다. 즉 드라이브 마이카가 첫 번째 작품이기는 하고 주인공도 다 다르지만 그 여자가 없다 그런 테마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읽다 보니까 어떤 연속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작품으로 보여졌고 특히 그 드라이브 마이카라는 단편을 읽으면서 이게 완결성이 조금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작품에 그 완결성을 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 여자 없는 남자들 속에 세이라자드라는 이야기와 키노라는 이야기의 요소를 같이 섞어보자는 생각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네. 드라이브 마이카의 그 인상적인 장면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약간 마법처럼 느껴지는 그런 장면들도 여러 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일단 이 영화에서 가장 처음 그런 것을 느낀 것은 이 영화의 어떤 구조랑 사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40분 동안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또 부부의 이야기를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세월이 2년 정도에 흐르게 되고 이 남자가 직접 이 사부를 몰고 히로시마로 자동차를 달리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오프닝 크레딧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이 이제 처음 봤을 때도 굉장히 마법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보면서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오프닝 크레딧이 올라올 때 러닝 타임이 정확하게 40분 정도입니다. 근데 감독님께서 이제 단편 3편을 엮어서 장편으로 이렇게 옴니버스로 내셨던 의형과 승상을 보시게 되면 의형과 승상 안에 들어가 있는 단편들이 하나같이 다 40분 정도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앞에 40분은 사실상 그 자체로 단편으로도 완벽하게 기능하는 작품처럼 저한테 보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는 한 편의 장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40분짜리에 감독님께서 자주 작업하신 것 같은 그런 단편 영화 한 편과 뒤에 붙어있는 2시간 한 20분 정도의 장편 영화 한 편이 함께 잇대어 있는 구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군다나 이 영화의 주제가 대본이 말하는 데 대해서 네가 대답해라 라는 것으로 함축이 된 어떤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다룬다고 생각한다면 이 영화의 전체적인 뒷부분에 등장하게 되는 제가 일컬은 2시간 20분짜리 장편이라는 주제는 이야기는 사실상 앞에 40분에 해당하는 단편에 대한 응답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영화의 구조가 굉장히 저한테는 묘하고도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감독님께서는 이게 일반적인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로 영화를 만들게 되시니 애초에 생각했던 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あでも本当におっしゃる通りだと思います。自分もそういう感覚を持って作っていたと思います。その40分ぐらいの短編と、140分ぐらいの、長編が組み合わさっているというのが、自分としても一つの印象、構造としての印象としては、持っていたことです。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0분짜리 단편 영화와 140분짜리 장편 영화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다라는 인상을 저도 구조적으로 받았습니다. なぜそうなったかと言われると、そうなってしまったとしか言えないんですけれども、一つ言えるのは、フラッシュバックを嫌ったっていうことが一つはあると思います。そのドライマイカーのその小説の中では、折に触れてその回想シーンが入ってくる、そういう原作になっ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映画の中でこの回想シーンをこういう形で入れると、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全てが説明になってしまうという印象があったし、そうするとこの音という、名前は原作にはなかったので自分の方で名前を付け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主人公家福の妻のキャラクターっていうものが、すごく、薄っぺらくなってしまうような気がしました。映画として扱うとただの説明的な存在になってしまうと思ったんですけれど、これがもう少し、肉体を持ったその現在の存在として、一回観客に提示されないと、その家福が一体何に苦しんでいるのかということが、わからな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まずそういう形で一度状況設定をするわけですね。それが最初の40分です。 어째서 그런 구조를 취했는가라고 물으신다면 그렇게 되고 말았다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플래시백을 지향한 게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드라이브 마이 카 소설 속에는 몇 번 회상씬이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하지만 영화로 만들었을 때 회상씬을 넣게 되면 그냥 설명적인 인상을 주기 때문에 플래시백을 약간 지향하였고요. 그 오토라는 가우크의 부인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오토라는 이름은 원래 하루키 원작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만, 거기에서 그렇게 설명적으로 나오게 되면 너무나 얄팍한 인물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육체가 존재하는, 정말 살아있는 인물로서 제시하고 어째서 이 가오쿠라는 인물이 고민을 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번 그런 세팅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でそこでそのオープニングクレジットを入れるっていうことにしたのは、やっぱりそこで物語が一回その切れるからだと思います。単純にその2年ほど飛ぶっていうだけではなくて、登場人物が全く変わってしまう。高槻と家福以外はその40分に出てきた人物というのはもう後半は出なくなってしまう。本当に全く新しい物語が始まるようなところがあるので、観客にもそういうふうに
見てもらわないといけない、ここからが始まりなんだっていうことを観客と共有しなくちゃいけないっていうことで、一回休んでもらう時間っていうこともあります。車の風景と音楽と一緒に、観客の集中力を一回休めてもらう時間っていうことにもして、で、再開してまたその新しい登場人物たちを見ながら、こういう物語が始まっていくのかっていうことを、映画と一緒に歩調を合わせるような形で見てほしいっていうことで、こういう構造に一旦なってますね。 네, 일단 오픈 크레딧을 왜 그곳에 넣었냐라고 하면 이야기가 거기서 한번 종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2년이 지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카츠키라는 인물과 가오크라는 인물 외에는 완전히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객분들에게 그 점을 약간 공유를 하고자 하는 그런 설정이 있었습니다. 여기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고, 그런 음악과 풍경이 흘러나오면서 고객분들의 조금 집중력을 리셋시켜주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여기서 처음으로 이 전체 작품을 통틀어서 네, 그걸 그 한 작품으로 또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인트로를 넣었습니다. 네, 좀 마음이 급해집니다. 벌써 20분이 지나가버렸는데. 감독님께 이런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은 자동차가 등장하는 가장 인상적이고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영화 중에 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자동차는 사실은 그 안에서의 인물의 움직임이 자연스럽지가 않고, 또 실제로 이제 이동을 표현을 해야 되고, 또 그다음 들어와 있을 수 있는 사람 숫자도 제한이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감독에게 굉장히 한정된 공간, 그러니까 무사하고 쉽지 않은 공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고, 자동차가 갖고 있는 그 장면 안에서의 각가지 감독님께서 연출하신 방식이나 거기서 펼쳐진 이야기가 무척이나 흥미롭게 느껴지는데요. 추가적으로 한두 개를 더 질문하고 싶은데,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동차라는 공간을 감독님께서 특히 이 영화를 통해서 감독님께서 인상적으로 생각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더군다나 이 영화는 같이 비슷한 시기에 찍었던 우영과 선상도 초반에 20분 정도로 아예 자동차 대화 장면을 감독님께서 찍으셨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동차에서 영화를 찍는 것에 대해서 감독님이 뭔가에 대해서 감독으로서 매혹이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여쭤봅니다. 自動車に限らず、乗り物に登場人物を乗せるというのは、とても好きです。もともとは自分は会話をやっぱり脚本で書くことがとても多かったので、それを一体どうやって、観客が楽しめるものにするか、ただの会話シーンではなくて、やっぱりそのモーションピクチャーとしてというか、動きを含んだものとして演出するかっていうことを考えたときに、一つの選択肢として乗り物に乗せ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言葉と、乗り物を合わせるっていうことをすると、何か独特の雰囲気が生まれてくると思うようになりました。 네, 일단 제가 자동차